자, 부엉이들, 이 세상이 정말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고 0과 1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세상일까? 자, 만약에 지금 부엉이들 앞에 피자가 있다고 쳐봐요. 지금 부엉이들은 피자를 눈으로 보고 피자 냄새를 맡고 손으로 피자를 집었을 때는 피자의 뜨거운 온도가 느껴지고 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는 피자의 맛이 느껴지고 피자 씹는 소리도 여러분들의 귀로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피자가 가짜였다면, 그리고 이 피자를 먹고 있는 나의 존재도 사실 가짜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부엉이놈 이것도 이상한 개소리 하려 그래요. 피자가 보이고 만져지고 맛도 느껴진다는데 이 피자가 도대체 어떻게 가짜라는 거요? 그리고 내가 피자를 먹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짜란 소리야?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엉이 뇌랑 몸이랑 분리를 시켜서 뇌를 통 속에 넣어두고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통 속의 뇌를 컴퓨터랑 연결시키고 통 속의 뇌에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주는 거죠. 가령 누군가가 통 속의 뇌를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피자를 먹고 있다 라는 신호를 준다고 해봐요. 그럼 부엉이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로 피자를 먹고 있는 건지, 피자를 먹고 있다는 전기 신호를 받고 있는 건지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실제 하는 세계인지 아니면 컴퓨터의 자극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 뇌가 통 속에 들어있다면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도, 우리 생각과 감정도, 나의 존재조차도 실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 속의 뇌입니다. 철학자 힐러리 퍼트넘이 1981년 제시한 사고 실험이죠. 이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가 과연 통 속의 뇌인지 아니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건지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해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기계들이 인류를 지배할 때 인류가 절대 깨어나지 못한 채 평생 기계들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 신세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 인간들을 이 통 속의 뇌로 만들어버렸죠. 통 속의 뇌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주입된 이 디지털 감각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가짜 세상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Something wrong, man? You ever have that feeling where you're not sure if you're awake or still dreaming? 데카르트의 악마도 통 속의 뇌랑 비슷해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틀릴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의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각은 간혹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뷰엉이가 꿈을 꾸고 있고 꿈속에서 피자를 먹고 있다면 리뷰엉이는 그 피자를 실제로 먹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각 기관은 쉽게 기만당하고 거짓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감각에 기반한 정보나 지식은 믿을 수 없다 라고 데카르트는 주장했습니다. 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What if you were unable to wake from that dream? How would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자, 그렇다면 만약에 리뷰엉이가 꿈속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계산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것도 과연 틀린 걸까? 아무리 꿈속이라지만 수학, 계산, 논리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꿈속이라고 하더라도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여기서 가설을 세웁니다. 바로 데카르트의 악마죠. 만약에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악마 놈이 우리 인간의 감각을 조종하거나 속일 수 있다고 쳐요. 이 악마는 너무나도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0이라는 사실이 틀린 거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믿어버리게 우리의 사고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수학이나 이성, 논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심 가능한 대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데카르트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믿을 게 진짜 아예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 믿으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다는 걸까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한 기만자가 아무리 날 속이고 있다고 해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또 나 자신은 어떤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각하고 의심하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통 속의 뇌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통 속의 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통 속에 넣고 그 의식을 생존시킨다는 게 현재 인간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다른 방식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뇌를 통 속에 넣는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뇌를 만드는 거죠. 컴퓨터로 만든 디지털 뇌가 통 속의 뇌가 된 거고, 이 디지털 뇌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은 전지전능한 악마가 되는 겁니다. 바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죠.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기능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뇌의 구조를 파악해서 100% 똑같이 구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결국 뇌랑 똑같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실제 두뇌하고 똑같은 구조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뇌를 만들어낸다면 이 디지털 뇌도 인간의 두뇌처럼 사고와 감각이 생기지 않을까요? 미국의 IBM 그리고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학은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입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세포, 유전자, 뉴런의 분자 구조, 신경망 등등 두뇌 해부학적 구조를 똑같이 디지털로 복사 붙여넣기, 재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뇌를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의 뉴런은 상호 정보 전달을 위해서 1만 개 스냅스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가 1만 개의 시냅스를 가졌다면 무려 1000조 개의 정보 전달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슈퍼생체 컴퓨터인 셈이죠.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로 이걸 똑같이 구현하려면 1000억 개의 뉴런 모델을 만들고 1만 개의 시냅스를 서로 연결한 다음 시뮬레이션으로 연산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내려면 100개의 슈퍼컴퓨터, 그리고 일반적인 컴퓨터라면 1억 개의 컴퓨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연산량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은 일단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컴퓨터의 연산 속도도 너무 느리고 뇌는 그에 비해서 계산할 게 너무 많다는 이유죠. 그래서 2012년 쥐의 두뇌 심피질에서 바늘끝만한 부위만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부위만 해도 1만 개의 뉴런, 그리고 1000개의 시냅스, 즉 1000만 단위의 두뇌입니다. 2014년 쥐의 뇌세포를 컴퓨터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때 쥐의 두뇌하고 컴퓨터에다가 똑같은 자국을 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똑같다면 실험의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블루브레인 프로젝트의 수장 신경과학자 헨리 마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 즈음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지금의 100만 배 이상 빨라져서 인간의 두뇌를 완전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겁니다. 블루브레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이렇습니다. 뇌의 전기, 자기, 화학적 패턴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함으로써 뇌의 감각 정보가 들어왔을 때 뇌가 어떤 연산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지 밝혀내는 것,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내는 것, 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치매를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 유전적인 기질, 성격, 성향 등은 어떻게 발생하고 나타나는지를 분석 등입니다. 또 헨리 마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결되면 블루브레인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감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이요. 또 이 디지털 가상 뇌에다가 인간의 뇌에 담긴 정보를 업로드하고 또 이 정보를 복제하는 기술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요. 자, 그런데 이 블루브레인 프로젝트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엄청나게 창창한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까이고 있어요. 헨리 마크람이 2009년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10년 안에 모든 것을 성공시켜 보이겠소.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는 뭔가를 보여준 게 없어요. 문제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비만 1조
8천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와, 난입만. 시간도 10년을 줬어. 연구비도 부족하지 않게 엄청 줬어. 그런데 보여준 건 없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슬슬 뇌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연구에 1조 8천억 원? 게다가 10년 동안? 이건 정말이지 미친 짓이오. 또 다른 학자들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연구라고 지적합니다.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상향식 전략으로 뇌를 똑같이 만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뇌를 만들어 봐야 무슨 의미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요. 뉴런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는지,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판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어차피 우리는 못 알아낼 거 아니오. 10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뉴런 860억 개를 가진 인간의 두뇌를 시뮬레이션 돌린다고요. 10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요. 슈퍼컴퓨터가 무려 100대나 필요하지 않소.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요. 블루브레인에 대한 비판은 계속됩니다. 시뮬레이션 그 자체가 목표지 다른 목표가 없다. 연구 주제를 정하지도 않았고 뇌작동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도 없다.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정교한 도구를 일단 만들어 본 거나 다름없다. 2015년에는 쥐의 뉴런 3만 개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 쥐가 가진 뉴런 수의 0.15%에 해당할 뿐이다. 여기엔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 어떤 새로운 사실도 알아낸 게 없다. 쥐의 뇌로도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그 무슨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냐? 그레이스 린제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브레인은 뇌를 디지털 뇌로 형태만 바꾼 것뿐이에요. 그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죠? 디지털 두뇌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죠. 2014년 거의 800명에 달하는 뇌과학자들은 유럽연합에 디지털 두뇌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시간하고 돈을 갖다가 다른 뇌과학에 투자했으면 성과가 훨씬 더 엄청났을 거란 이유죠. 반면에 HBP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원래 2023년까지 다 만들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더 고품질의 뇌 시뮬을 만들려면 그 시간하고 돈이 조금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뇌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디지털 뇌가 완성된다면 우리 뇌에 관한 그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 디지털 인공 두뇌가 완성된다고 한다면은 인간하고 비슷하게 사고할지도 모르겠어요. 디지털 버전의 통 속의 뇌가 되는 셈이죠. 이 통 속의 디지털 뇌는 과연 본인이 디지털 통 속의 뇌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디지털 통 속의 뇌도 데카르트처럼 생각하고 의심하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과학의 발전, 특히 뇌나 인간의 의식 관련된 기술이라면 과학은 특히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과학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인문학과 철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 오늘의 영상이 딱 그 댓글이 생각나는 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매트릭스 4에 대한 예고편 분석이었고요. 매트릭스 4가 개봉한 이후에도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